체불 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배나 늘어났습니다. 노동을 하고 받는 정당한 대가 임금. 하지만 임금을 전부 체불해 논란인 곳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저희한테 월급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일한 만큼의 대가도 못 받고. 유례없는 임금 체불 사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는데요. 파산 위기까지 몰리며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아니,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급이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는 이곳. 국가명도 헌법도 모두 학생들이 정한 5학년 학생들의 삼다수 교실 국가인데요. 이 교실 국가에서는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삼다수국에서는 모두 직업을 가져야 해요. 코치 가서 말이세요? 적어놨어요. 이게 뭐이서야? 감사합니다. 교실 국가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반의 간식을 책임지는 도매 상인입니다. 우리 반의 청결을 책임지는 청소부입니다. 저는 교실을 예쁘게 꾸미는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저는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청 직원입니다. 그럼 여기 대통령은 누구예요? 네, 제가 삼다수국 대통령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직업을 선택해 각자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활동합니다. 직업 선택을 자유롭게 하나요? 자기가 네, 정하나요? 직업 선택은 아이들이 원하는 몰리진 않아요? 특정 직업? 그럴 경우에 이제 가위바위보로 정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죠. 학생들은 노동의 대가로 교실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받는데요. 교실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교실 국가를 운영하는 이유는 일단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나 해야 할 것들 그리고 그 역량들을 키워갈 수 있는 목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월급을 받으면 간식도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일기를 모르고 안 들고 왔다면 일기 면제권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월급날. 오늘 월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월급도 선생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월급을 줄 때 저는 사장의 역할을 또 하는 거죠. 네. 설레는 마음도 잠시. 학생들이 발견한 것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월급 내역서입니다. 우리 월급이 생긴 월급이 마이너스 81미소예요. 일을 얼마 안 한 것 같아서 이번 달은 그만큼만 하려고요.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그냥 월급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임금체불 사건은 선생님이 준비한 깜짝 상황인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을 현실로 마주하자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무슨 상황인 거예요? 오늘 월급 받는 날인데 사장님께서 월급을 안 주셨어요. 월급 안 받으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일이 이제 다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리 임대료, 전기요금 등 교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까지 내니 파산하는 피해자도 속출합니다. 저 이제 마이너스가 됐어요. 저 이제 파산했어요. 원래 월급 받을 줄 알았는데 저 이제 마이너스 74미소예요. 74미소. 우리 삼다수국의 법이죠. 이 법 어디를 봐도 월급을 미루면 안 된다는 법은 전혀 없어요. 학기 초 학생들은 학급 규칙을 담은 교실 국가 헌법을 제정했는데요. 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찌른 것이죠. 본회의에서 월급을 안 주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실 국가 헌법의 맹점을 깨달았다면 이제 법을 바꿀 시간. 다 같이 머리를 맞대 고민하는데요. 또 월급을 또 안 줄 시 일주일 안에 월급의 5배를 준다고 하고 거기에서 또 그 일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게 한번 해보자. 5배는 너무 많지 않을까? 3배로 주면 대통령이 그냥 3배로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만든 법을 어디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5배가 딱 적당한 것 같아. 토의를 마친 학생들이 의견을 정리해 교실 국가 헌법 개정을 위한 법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이 자체가 노동인권교육 같아요, 학생들에게. 네, 그렇죠. 예. 이게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의 사파가 들어있어서 적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곧 교실 국가 본회의 안건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7회 삼다수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5개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제1조 삼다수 월급날 1항 정부에 전에 월급을 주는 날에 정확히 줍니다. 사장은 본회의 시간에는 모든 학생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해 서로의 법 제안서를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삼다수 월급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 월급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개정 법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는데요. 23명 중에 18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삼다수 월급법은 가결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개선하는 활동은 법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한 걸음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법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안전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진짜 평등하게 대해줄 수 있으므로 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은 뭐 국회가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몰랐는데 이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국회도 있고 대통령은 또 혼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교실 국가 활동을 통해서 직접 우리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법들을 고쳐가고 그리고 나라를 운영해 가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을 위한 교실. 교실 국가와 함께 멋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보니까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지만 그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나의 주체성도 좀 개발을 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도 갖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학급을 운영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좀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암기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한 번이라도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이 활동은 저희 반에서 1년 동안 쭉 이어지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이들 생활에서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저기 몇 년 차 지금? 몇 번? 저는 경력은 11년 차고요. 이 활동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같은 학생들하고 쭉 학년을 올라오신 건 아니죠? 네네. 매년 다른 학생들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이제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거에서 바로 선생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라고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의도했던 것도 네.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교실에서 되도록 제 권위를 좀 내려놓으려고 해요. 제가 대통령 위치에 있고 사실 여러 규칙들을 제가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을 겪음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내고 합의를 통해서 저희 반에 법을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 역량을 제 나름대로는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만들었던 저희 반의 법안의 예를 들면 제가 일부러 쉬는 시간 없이 수업한다 이런 법도 만들어 놨었고요. 일부러? 네, 일부러.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다라는 법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당연하게 당연히 이 법은 잘못된 법인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나 잘 보이는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바꾸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고 바꾸니까 우리 반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줘서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좀 교실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던 마음이 큽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건 이제 교실에서 활동으로 이제 기획해서 일어난 일이고 네. 혹시 기획하지 않았지만 학급 경영이나 또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한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 반이 6월까지 7번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초반에는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 쉬는 시간 뭐 법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갈 수 있는 법, 뭐 샤프 사용법 이런 걸 만들었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의견을 내고 바뀐다는 걸 깨달아서 법안을 다양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법도 만들었었어요. 저희 교실 국가가 있으니까 만약에 전학생이 오게 되면 이 전학생은
자산의 격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반 활동에 대해서 정보의 격차도 있을 것인데 전학 오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 의견을 아이들이 먼저 제시를 했고 그래서 전학을 오는 친구 어떻게 보면 이민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민자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지원금을 세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이제 저희 반에 공무원인 친구들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자라는 이런 법안을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자기 세금 내는데 반발하지 않았나요? 네, 반발은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근데 회의에서 적당한 이제 지원금의 수준을 정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은 일단 재밌고 그리고 그냥 삶이니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좀 터득할 수 있고 이론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경험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옥 선생님 수업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의 상황들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모의 국회 상황도 있고 또는 때로는 그게 시민들의 어떤 시민단체처럼 시민들의 어떤 깨달음과 요구일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어떤 노동 문제, 경제 문제도 들어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이민자 다문화적 상황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 지식이나 개념에 머물지 않고 요게 우리 지식과 개념이 우리 현실과 서로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개념이 우리 현실에 적용이 되고 또 실천이 되고 또 반대로 그걸 추출해서 개념화하고 이런 방식을 이렇게 좀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선생님 지금 학교 시민 교육 네트워크 참여하고 계신데 네트워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민주 시민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설문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교사들이 교과서가 좀 필요하다.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2012년에 더불어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교육 교과서를 만들었던 집필진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예요.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토의 토론을 많이 기획했어요. 보통 학회나 이런 데 보면 어른들이 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것들을 의제로 좀 삼아가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제 중심으로 이제 교과를 통합해서 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이는가. 이게 처음에는 한 10차시? 10차시 정도 프로젝트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급기야는 학년 전체의 교육과정을 한번 바꿔보는 거기까지 이제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 어떻게 잘 정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아이스크림 녹듯이 이렇게 녹여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를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초중고 교사들 그리고 전문직 교수님들 이렇게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과서를 하나 만드는 건 어때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교과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시대가 조금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대가 지났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름만 다르죠. 핀란드는 현상 기반 학습, 그 다음에 프랑스 통합교과 실행교육, 실용교육,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요새 얘기로 교과 통합형 주제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까 제가 그 교실국가 보면서 이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정치경제법을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나로 그냥 가르치잖아요. 주제 하나로. 그러니까 저런 교육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잘 먹힌다. 그래서 지금은 특정 교과나 교과서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걸 실행하는 교육을 통해서 실행하는 주체인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교사 역량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 자율성을 줘야 돼요. 시수가 6학년 경우에 1년 동안 1088시간입니다. 1088시간 중에 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네. 최근에 지역교육과정에서 경기도 같으면 학교자율과정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20%를 이제 단위 학교나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는 걸 공고하고 있어요. 획기적인 거죠. 아니, 이제 장선생님, 아까부터 제가 흘끔흘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중학교 교과서 같은데 지금 이게 시민과 사회 정의, 그다음에 또 시민과 사회 참여. 이런 지금 책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교과서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이게 뭐예요? 좀 동화책 같죠. 예.
나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선생님들하고 민주시민교육하면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일단 많고요. 그러면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연수를 한 1년에 원하시는 분들 모아서 1년 동안 한 100시간 정도를 합니다. 1년. 그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다른 교과입니다. 유초, 중고, 그다음 과목도 다 다르고 그분들이 모여서 결론을 딱 내죠. 그랬더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성 교육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교육이어야 된다. 혹시 그 사진 기억나세요? 작년에 눈이 오는데 어떤 분이 옷을 이렇게 벗어주고 간 사진이 하나 떴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혹시 어떻게 교수님 어때 옷 벗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예. 그 사진을 보고 학생들이 공감하잖아요. 맞아. 야, 저 사람 정말 추우니까 옷을 벗어줘야 돼.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을 가면, 그러면 너는 옷을 벗어줄 수 있어. 이렇게까지는 가요. 근데 민주시민교육은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자는 거죠.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옷을 벗은 상태에서 나왔지? 저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자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민주시민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과 시민과 사회 참여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접근한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이해한 것들을 가지고 그럼 실천하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이 실천 쪽에 이제 결국 가는 하나의 방법을 좀 제시한 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중학교 책이에요? 아니 근데 예, 중학교 책인데 와 이거 여기 지금 학생들이 이제 토론해야 되는데 토론 주제가 뭐냐면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자.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1세대의 교과서가 내용 중심으로 주제의 민주시민이 무엇이었다라고 한다면 사회에 곧장 나가서 실체적으로 체험한다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학교라는 곳에서 좀 더 안전한 곳에서 한번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런 교과서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 실제 선생님들도 그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그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마지막 제언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 좀 그 유행 타는 교육, 또 뭐 외압에 이렇게 좀 흔들리는 교육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으로 어떤 그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뭐 그 장관이나 교육감이 되더라도 이와 같이 어떤 책을 만들었을 때 이 책이 너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만든 건 뭐 우리 정부 시기에 만든 건 아니지만 괜찮다면 사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확대가 되고 공유가 되어야 안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자는 거예요. 직접 가르치고 학교를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경험해보는 장으로 좀 바꿔보자 라는 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좀 함께 더불어 사는 좀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 선생님? 네, 저는 아이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론적으로도 갈 수 있는지를 좀 담았으면 좋겠고 그 기반에는 결국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자치라고 하는 문제 이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학교의 문화까지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오늘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교직 생활하면 느꼈던 거 지식 전달에 너무 치우쳤다. 그러면서 우리 교과의 목표로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교육이라는 것을 놓쳐버렸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과목을 좀 해석하고 학생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 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보면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민주시민 교육이 선언적 교육에 그치고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민주시민 교육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본질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보다는 지역 사회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이거 너무 만들어진 답 아니야?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오늘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